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셔가지고 야, 이분은 정말 만나봐야 된다라고 저한테 강추하셨어요. 네. 최민희 의원님 왜 곽상원 변호사의 어떤 면을 그렇게 처음에는 약간 사심이 있었어요. 사심? 네, 네. 사심이 뭐냐면 예.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의 광팬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전히 그 생전에나 지금은 더 심해졌는데 그런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지켜봤어요. 대통령의 사위로서. 그리고 진짜 힘든 자리더라고 그게. 근데 그런 얘기를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곽변이. 그리고 말도 잘 안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정치를 시작한다 그래서 일단 반가웠고 그래서 지켜봐 왔거든요. 네. 그런데 저분이 너무 언론 노출도 적고 그래서 저렇게 좋은 사람을 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사심이 발동했었어요. 근데 계기는 이게 아니고 페북을 봤어요. 페북. 예. 그 페북에 곽상원의 시선 1, 2, 3을 쭉 쓰는데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어머 이런 일을 겪으면서 컸다는 거야. 직접 들으셔야 되는. 네. 그래서 제2의 이재명인데. 제2의 이재명이에요. 네. 성장 과정이. 성장 과정. 네, 거의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와 그런데 이 역경을 딛고 서울대에 가고 또 사시를 붙고 네. 사시 공부하면서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진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지금은. 그 얘기 좀 듣겠습니다. 어떤 것도 아니 도대체 어떤 사연을 올리셨길래 이렇게 최민희 의원님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출간을 했습니다. 예. 곽상원의 시선. 예. 책의 제목은 곽상원의 시선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책 사실 집필한 것은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7년 전부터. 네. 괜찮아요? 예? 요거. 예. 예. 이러한 내용의 이러한 표지를 가진 책입니다. 책 집필은 한 7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보면 책을 금방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참 문장을 하나하나 쓰는 게 참 어렵고 그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 자신의 과거 시간을 다시 반추하고 되돌아보고 그걸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참 어렵더라고요. 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삶을 어디까지 밝혀낼 것인가,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수위를 결정하는 게 참 어려웠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뭐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도 있지만 상처가 많은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처가 많은 인생도 이렇게 뭐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가 그 고생이 많은 주름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는 것이지만 주름이 생길 당시는 참 고통스러운 그렇죠.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의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계속 틈날 때마다 조금씩 썼고 그 최종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들어서 마지막까지도 이거 출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올해 나오는데 최소한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에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정리된 형태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김동훈 선생님. 김동훈 선생님. 예, 김동훈 선생님에 대한 추억부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은사가 이 세상에 있구나 아직도. 그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김동훈 선생님께서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고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사실 그냥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썩 행복하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학창 시절 내내 행복한 시절을 얻었습니다만 특히나 더 별로 안 좋을 때였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었고 그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굉장히 예쁘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크게 책에 나온 일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니까 그 선생님께서 방송반 선생님이었는데 방송반 선생님께서 저한테 연락하려는 목적으로 학교 방송을 이용해서 3학년 12반 곽상원 잠깐 방송실로 내려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내려갔죠. 내려갔더니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분께서 장학금을 좀 주라고 하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원이 너한테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뭐 이번 달부터 주겠다. 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처음으로 그때가 3월쯤이었어요. 3월쯤에 3만 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는 달까지 매달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이죠. 졸업하기 전 선생님께 제가 그래도 저한테 그렇게 그 학자금을 대주신 분께 인사를 한번 드리러 가야겠습니다라고 여쭤봤더니 어느 분이시냐고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 그분은 나다 그냥 난데 내가 직접 말하기가 좀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독지가로 말을 했다. 그런 얘기. 지금도 뭉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몇 년이죠?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만난 것은 그 대한민국 올림픽이 개최되던 88년도고 제 용돈이래 학자금을 받은 것은 89년이었고요. 근데 이번에 이 책을 출간한다고 그 작은 출판 기념 사인회를 했는데 거기도 오셨어요. 그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셨고 선생님 그 사모님께서 그 사위분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때 장례를 치르고 그 후로 제가 참 잘 못 챙겨 들어가지고 지금도 마음이 참 안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참 저를 보시겠다고 오셔가지고 제가 참 아주 갑자기 저도 고등학교 때 은사 막 생각이 났는데 울컥한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정치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기존 정치인들이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신뢰를 하는 편은 아닌데 저희 그 작가가 엄청 높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위면 내가 누구의 사위거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치권에는. 근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는 분이다. 제가 거기 제가 2003년 2월 8일에 제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요. 사실 모든 남성들이 결혼을 하면 다른 집 사위가 되는 것은 맞지요.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연히 제 아내의 아버지가 그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것 뿐이죠. 하여튼 그랬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어떤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특별히 말할 게 없는 건데 자꾸 그 얘기를 사람들이 물어봐서 오히려 좀 명구스러운 이제 종로에서 출마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의원님 이제 종로가 지금 뜨겁습니다. 지금 보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종로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이종걸 전 의원 이분 안양에서 5선 하신 의원입니다. 하여튼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치열한 상황이고 그리고 원래 그 국회 사무총장 했던 저희 누구죠? 저기 이광재 강원지사 출신도 도전했다가 양보를 했다고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로 누가 해야 됩니까? 어떻게 경선이 되는 건가요? 일단 경선에서 이기면 됩니다. 이긴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런 문제의식은 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지역을 갈고 닦은 지역위원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위원장들의 평가가 괜찮을 때, 그럴 때 사실 그 자체가 그냥 그분의 노력의 결과인 거거든요. 그런데 종로같이 뜨거운 곳은 혹은 이제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로 생각하고 종로로 가기도 하고 정치 재개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 룰에 따라 경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룰에 따라 경선이 원칙이다 말씀 주셨는데 왜 종로에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에 출마를 2019년에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출마지가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입니다. 그 지역은 참 아름다운 곳이죠. 면적은 서울특별시의 5배 좀 되는 곳이고요. 그때는 제가 그 선거를 치르기 불과 2달도 남겨놓지 않고 내려간 지역이어가지고 실제 시간적으로나 굉장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좀 기간이라도 좀 충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저희 민주당에서 좀 너무나 늦게 거의 가장 늦게 좀 결정한 편이라서 그렇게 당선을 못했습니다. 그때 근데 그 참 크게 좀 얻은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그 효율적인 선거 운동을 하는 방식을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다 그 4년 전이니까 많이 잊혀졌는데 그때 그 놀랍게도 그 소위 그 검색량 인터넷상 검색량으로 1위 한 후보가 누구냐. 곽상원 후보였어요. 그때 2위한 후보가 이낙연 후보였거든요. 근데 2위가 곽상원. 2위가 이낙연 후보였는데 1위가 곽상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시고 그 이후에 당 대표가 되시고 대통령 후보가 안 되시면서 이제 국회의원 사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위원장, 그 종로구 지역위원장을 2022년 7월에 사퇴를 하십니다. 그때 제가 그로부터 1년 전부터 종로구에 법률사무소를 열어두었고, 그래서 제가 지역위원장 공모를 해서 지역위원장을 그때 이제 심사를 통해서 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지역위원장 맡을 때만 해도 사실 종로구의 민주당이 굉장히 좀 어려운 때였습니다. 왜 어려웠냐면은 민주당만을 놓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시점을 그 2년 전으로 놓고 보면은 대통령도 민주당이었고 국회의원도 민주당이었고 구청장도 민주당이었고 그 위에 의장도 민주당이었는데 그 불과 그러니까 1, 2년 사이에 대통령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국민의힘, 구청장도 국민의힘, 모두 다 국민의힘 출신들이 그 석권을 한 상태였고 그 지지율도 실제로 국민의힘보다 10% 미만으로 떨어질 당시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낙연 대표의 사퇴하고 맞물린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난해 한 7, 8월부터 이제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검색량 2위 이낙연 후보 때문에 검색량 1위 곽상원 후보가 종로를 갈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검색량 1위 후보였는데도 낙선했다는 얘기죠. 그게 참 놀라운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검색량 1위가 돼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